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주식 장을 보면서 헛웃음만 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네.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그렇죠? 네, 견뎌라. 이미 두들겨 맞았다. 네.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한 줄 요약을 할 때 윗꼬리를 달 위험이 되게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줄, 폭락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는 또 11월 마지막 날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는 날,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제 3프로 TV 같은 것들을 보면 뭐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기관들의 어떤 뭐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을 설명하던데 사실 기관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왜 선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지, 물론 차익거래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도 두들겨 보면 이렇게 까보면 여러 개들이 섞여 있어요. 유럽 자금에서 미국 자금, 인덱스의 돈, 헤지펀드의 돈, 막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특정 지어서 외국인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렇게 읽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종목만 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종목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뭐 더 박살이 나는, 시장을 보지 못하고, 그 시장을 딱 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플레이어들의 변덕성이 심해서 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아주 헷갈린 상황입니다. 저처럼 30년 동안 투자를 해온 사람들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그 현선물 차익거래 같은 그런 시스템이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시점에 나와야 하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한 가지 이해가 분명히 되는 건, 어제 이제 금융투자들, 즉, 증권회사를 금융투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매도가 많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들의 인센티브를 11월 말까지로 기점으로 해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마 다 팔고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확실히 있어요. 그건 제가 뭐, 같은 매니저들이니까, 네, 충분히 트레이더들이니까 그들의 전략은 분명해요. 그렇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12월은 오히려 이제 물량이 가벼울 수 있는데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신용 물량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님들의 신용 물량이 오전에 무척 많이 며칠간 쏟아질 겁니다. 그런 면들이 가장 걱정인데 이 신용 물량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또 얼만큼 나올 거냐 이건데 참 걱정입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혼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뭐 아주 큰 혼돈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미국이 그 전날 오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속된 편으로 박살이 났는데 한국은 이틀 연속 박살이 나서 저는 모든 악재가 다 나온 이상 이제는 견뎌야 될 시기다. 미리 맞았다. 그렇죠? 늘 초기가 가장 강하고 하락폭이 큽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뭐 이야기도 많고 확실하지 않죠. 우리가 물속의 깊이를 모르고 수영할 때가 제일 무섭듯이 만약 깊이가 3m다 6m다 알면 조심도 하게 되고 가 쪽으로 수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깊이를 알지 못하고 수영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처럼 초기가 가장 강하고 리스키하고 하락폭이 나타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이 가장 큰 위기지 않을까. 이것만 잘 넘어가면 또 반등의 계기는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쪽 보십시오. 경기가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경기가 좋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우리 이제 부인도 괜찮고 네, 실업률도 낮아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이 정말 공격은 예상치 못한 거죠. 이제 또 뭐 해봤더니 충분히 치료할 만하다, 백신으로 이길 만하다, 백신 개발도 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다시 반등을 하겠죠. 네, 제가 봐서는 이렇게 박스권이 위에서 좀 내려와서 박스권 하단을 향해서 거의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더 맞으면 다시 어느 정도 박스권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그러나 찌그러진 박스권, 위가 낮아진 박스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들은 시간이 내 편입니다.
그렇죠? 현금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 견디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뭐 현금이 내 편이고 사면 언젠가 오르겠죠. 이 생각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살아남는 포트폴리오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보면 애플이 견뎌서 플러스로 났습니다. 테슬라가 플러스로 났어요. 이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애플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의외로 아이폰 13이 잘 팔리는 것 같고,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곧 발표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미래 먹거리들을 장착하는 회사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 뭐 이런 어, 애플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 성장주에 대한 갈등이 있죠. 예, 뭔가를 미래 꿈을 주고 이 바닥을 탈출시킬 성장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성장주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과 그다음에 NFT를 기반으로 하는 그 시스템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이틀 메타버스가 그동안 어제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늘 살짝 무너진다면 또 있으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두 바퀴, 애플과 2차 전지 쪽에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NFT를 떠난 한 또 축, 그리고 IT들이 좀 올라오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또 세상을 변화시킬 때 또 금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IT들은 나쁜 것 같잖아요. 센티만 좀 돌아선다면 IT 이 세 개의 부류가 앞으로 연말과 내년 초에 핵심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파월이 12월 FOMC 테이퍼링 가속을 논의하겠다. 그렇죠? 네, 불 지르는 거죠. 네, 이 사람 굉장히 생각보다는 매파인 것 같아요. 원래 매파였죠. 네, 재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을 해서 생각보다는 실력이 있는데 원래 매파였는데 네,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 얼굴을 싹 바꾸다가 이제 자기 마지막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미국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5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네. 미국도 이제 돈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유로존 11월 CPI가 예상치 4. 예비치가 4.9가 나왔는데 30년 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그다음에 유럽이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내년 1분기가 피크다.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거죠. 보십시오. 유가 빠지죠. 그 다음에 철강석 가격 빠지죠. 곡물 가격 빠지죠. 다 빠집니다. 네. 이제 한 분기만 잘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107억 달러였다. 전년비 1.4% 감소했다. 뭐 이 기사로 때문에 갭이라든지 이런 회사 주가들 어제 박살났습니다. 예. 미국 FDA가 오미크론 영향을 평가 중이다. 몇 주 내에 빨리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이 이야기가 있고요.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엔진 문제 미해결 시 파산할 것이다. 랩턴과 그 엔진일이 랩턴인데 39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개발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테슬라는 강력하게 굳건하게 지키며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 모더나는 어제 4.38% 하락했죠. 네, CEO께서 한 말씀 하셨죠.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 참고 내린 게 모더나는 빠지고 화이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일단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2.54% 상승하며 53.13%를 보였죠. 화이자 CEO 쪽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듯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쪽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서로 반대적인 입장이 그렇게 시장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한 방향이겠죠. 네,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가 1.44까지 빠졌네요. 우리가 전일 10년짜리 1.51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6, 7bp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 2년짜리도 0.5%. 2년짜리가 전일 0.5인데 2년짜리는 좀 오르고 단기 금리는 아마 정책 금리에 연관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2년짜리는 올랐고 10년짜리는 크게 빠졌고 30년짜리 1.79로 끝났는데 어제 1.86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30년과 10년은 크게 빠지고 단기는 오르는 그러한 전형적인 단기금리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경제는 안 좋을 거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0.68% 상승하면서 맞췄네요. 곧 있으면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사이버 트럭을 이야기할 거다.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올 거고 그런 어떤 미래 전략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가격이 올랐는데요. 다행이죠. 그래서 왕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다 빠져도 혼자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테슬라도 역시 킹입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버틸 수 있는 거 애플과 테슬라는 그래서 킹입니다. 킹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리비안 진도 자동차 119.83, 0.05% 상승해서 끝났고요. 네, 루시드도 마찬가지, 루시드는 하락했네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3.65% 하락하며 53.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노블록스 보시죠. 네, 노블록스도 뭐 2.5%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메타도 마이너스 3.93% 하락했는데 이 메타가 구 페이스북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기피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 했는데 영국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영국에서 노를 했죠. 뭐 공정거래위원회 영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좀 불공정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뭐 마라 웹툰 관련된 뭔가를 찾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장면들을 찾는. 그래서 일단 충격을 좀 먹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통적인 우리 내연기관차 GM도 마이너스 3.34% 빠지며 네, 어제 좀 좋지 않았고요. 네, 애플이 3.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상승 이유는 뭐 아이폰 13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은 킹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애플 배서 165달러까지 올랐네요. 우리가 149달러에서 15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올라올 거냐 말 거냐 고민하면 150달러를 넘으면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애플이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LG 이노텍 굉장히 강했죠. 오늘도 BH, LG 이노텍 이렇게 애플의 뭐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또할 것 같아요. LG 이노텍 저는 50만 원까지 보는데 뭐 그래도 뭔가 사봐야 된다면 LG 이노텍 강력히 쫓아가면서 살 필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는 마이너스 1.98% 빠졌고요. 16개 중에서 1개 종목만 오르고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IT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06% 하락해서 326.89로 마감을 했고요. AMD도 마이너스 2.05% 하락해서 158.5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1.81% 하락해서 117.1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2.53% 하락하며 83.9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도 한 1% 정도 빠졌네요. 57,609달러. 네,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비트코인 것들이 좀 견뎌주며 또 상승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같이 하락하는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빠진 거죠. 네, 연말에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 않는 케이스였는데 어려운 장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국 환율은 7.56% 빠졌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면 이 정도면 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장이 무너질 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예외적인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의외로 장이 올라올 확률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어제는 윗꼬리 조심하라 하긴 오늘은 아랫꼬리 달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침에 급하게 마음 급하게 매도를 하고 싶은 분은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서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WTI도 뭐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 당연히 오는 수요가 주는 거죠. 네, 67.35달러, 70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결론 한번 봅시다. 우리의 장기인 견디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애플 등이 선전하면 관련주들의 든든한 집중화도 예상돼 그나마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LG 이노텍 등 몇몇 종목에 대한 지속 보유는 필요할 거로 전망된다. 시장의 경기 침체, 일방적 실망 매물에 대한 매도 증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등 어두운 현상들이 나타날수록 그 이면에는 결국 성장에 대한 갈증이 더욱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성장은 메타버스, 게임 생태계, 그리고 이와 연결된 NFT 코인 뭐 이런 것들밖에 성장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거기다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IT라든지 바이오주들은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올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전부 다시 집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간다면 PC 수요는 다시 늘 거고
IT 디바이스 기기 수요가 는다면 우리의 반도체 가격은 다시 하락을 멈추면서 나름대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따라서 더욱 좁혀지고 정년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렇죠? 정년된 다른 한편으로 약 30%의 현금 보유는 좀 필요한 것 같고 나름 버틸 수 있는 방어적 스탠스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늘 초기 단계에 제일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가격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죠. 지금이 바로 오미크론의 초기 단계이며 다음 주가 되면 다시 강력한 기술적 반등 전망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이 시간이 내 편이라는 강력한 우리 주린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묵직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힘드시죠? 결론 한번 봅시다. 기존의 메타버스, 게임, 엔터, 2차전지, 반도체, IT 중 다음 주 그래도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목요일인 오늘, 금요일인 내일 이틀 정도 잘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또 좋은 소식이 나타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희망이 솟고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장이 완전히 돌았을 것처럼 이제 연말 랠리가 왔다. 저도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산타넬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체인지를 할수록 무게중심을 잘 잡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뭐 어려운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뭐 결론을 내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견디시고 너무 콧바트리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맞으면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럭키의 유명한 우리 영화 럭키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죠. 인생은 맞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맞으면서 앞으로 쭉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튼튼하고 내공 있고 그렇죠? 잘 견디는 그런 바위와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하루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